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IT 부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친구 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싶대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조언을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쪽으로 IT 부서로 해서.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제 얼굴은 작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IT Industry in Canada. 이렇게 했습니다. IT를 이거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IT 인더스트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만약에 IT다 하면 굉장히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렇죠. 우선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죠. 하드웨어 개발하는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 자, 이런 IBM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는 회사들, 그런데 이제 IBM이라든가 모든 회사들이 이제 그거에 따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보통 하드웨어 개발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T 인더스트리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디자인은 어디서 하는지, 개발은 어디서 하고, 생산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예를 들면 애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친구 딸내미가 애플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개발 디자인하고 뭐 이런 쪽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미국 쪽에서 개발을 하죠. 근데 매뉴팩처링은 어디서 해요? 생산은 중국에서 애플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IT에서 하드웨어 디벨롭먼트는 캐나다에 있을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IBM이라든가 HP라든가 이런 컴퍼니들은 다 있어요.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캐나다에 있는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다 서포트 하는 거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매니지먼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일즈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있지 뭐 서포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있지 여기서 캐나다에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드웨어 개발하고 이런 건 거의 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봐야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OS를 개발한다든가, 뭐, 요즘 리눅스라든가, 레드햇이라든가, 이런 컴퍼니들 많죠? 그런 컴퍼니에서는 자기네 OS를, 리눅스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할 적에, 글쎄, 그게 캐나다에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어디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는 만약에 그쪽으로 캐나다에서 현재 개발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저는 이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에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어디 있을까요? 오라클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많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캐나다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디벨롭먼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일즈라든가 서포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있지 이 디벨롭먼트 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이밍도 마찬가지고 게이밍은 주로 동양에서 많이 하죠. 한국에서 게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그리고 일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화에서 스페셜 이펙트라든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론토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밴쿠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코멘트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어느 쪽에서 일을 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cientific software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나사에서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거 개발 캐나다에서 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저는 이제 포커스를 소프트웨어에다가 맞춰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캐나다의 그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솔루션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가 있습니다. 자, 솔루션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가 있는데, 자, 이 솔루션 프로바이더는 뭘 해줘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라든가 HR이라든가 아니면 리테일 쪽에 POS라든가 뭐 이런 쪽 있죠. 그 다음에 뱅킹 쪽에서도 쓰고 매뉴팩처링에서 쓰고 그럽니다. 얘네들은 프로바이더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요. 그럼 컨슈머는 뭘 하느냐? 솔루션을 사죠. 여러 가지의 솔루션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컨슈머에서도 파이낸스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HR도 필요하죠. 리테일도 필요하죠. 뱅킹도 필요하죠. 매뉴팩처링도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하고 컨슈머가 있는데 내가 컨슈머가 바로 가서 이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네. 우리 가서 사서 쓰면 되겠네 하면 좋죠. 그렇게 뭐 내가 구입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죠.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내가 기성복을 하나 샀어요. 양복을 샀어요. 근데 양복들은 어때요? 이게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꼬매서 자기 몸에 맞춰서 입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여기다 맞춰서 써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자, 그런 데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사서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거를 짧게 줄여주고 길게 늘려주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맞춰서 임플멘테이션 할 때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캐나다에서 컨설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딜로이트라든가 EY, CGI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벨이라든가 로저스라든가 이렇게 인터넷 그 프로바이더 하는 쪽에도 있고 뱅크 쪽에 TD라든가 CIBC라든가 IT 쪽에 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모르겠어요. 이제 CGI에서 일했던 분 한 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들이 이런 쪽에서 일을 하든가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컨슈머 쪽에서도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또 일을 하시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는지 자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있는 IT 부서라든가 내가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경력이 대학교를 바로 나와가지고 그 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T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럼 캐나다에 있는 IT 부서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캐나다 IT 부서에서는 어떤 직종들이 있을까? 저희를 보면 이제 helpdesk라든가 first line support, 그 다음에 second line support, infrastructure 있죠. 그 다음에 developer 있죠. 여기 타이핑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비즈니스 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저희 회사를
봤을 때 그래요. 헬프데스크가 그래도 가장 엔트리 잡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회사에서 보면 보통 대부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무슨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컴퓨터에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원 키셨습니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가장 엔트리 레벨이죠. 그 다음에 이제 first line이 서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cond line 서포트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만 써야 되는 어디 가서 벤더에서 살 수 없는 소프트웨어들 가끔가다 있어요. 그럼 좀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좀 고쳐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하고 IT하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비즈니스 경력이 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파이낸스에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 파이낸스를 기본으로 해서 IT를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력이 보통 대부분들이 보면 IT 출신이 아니라 파이낸스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HR 디파트먼트에서 이렇게 경력을 10년을 쌓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IT를 공부해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파이낸스 출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있죠.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부터 잡아가지고 프로젝트 시간 뭐 이런 거 프로젝트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타임라인을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로 구성을 해서 얘는 뭐 하고 얘는 뭐 하고 얘는 뭐 하고 이 순서를 다 잡아놓죠.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들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이러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굉장히 바쁘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많이 바빠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데이터의 흐름이 있어요. 데이터에서 흐름이 있는데 여기 시스템에서 이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두 개의 시스템을 연결 우리 새로운 시스템을 갖고 왔으면 그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넘겨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IT 부서에서는 보통 이런 일을 해요. 캐나다 IT 부서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있어서 웃으시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IT 부서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죠. 근데 실제로 문제 해결은 리부트하면 거의 돼요. You solve 99% of computer problem by rebooting 이라고 그랬죠. 진짜 가끔 갖다 그럴 때 있어요. 뭐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봤는데 그냥 리부트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런 황당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캐나다에서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예시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하나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IO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curity 있죠. Security 굉장히 핫한 에어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ecurity 요즘 인터넷 하다 보면 너무 해커들도 많이 있고요. 피싱도 굉장히 많죠. 피싱.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하는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architecture 있죠. 그다음에 이제 application management, infrastructure management, operation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게 글쎄 한국에서 또 이런 직종에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자기하고 가장 비슷한 부분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캐나다에 IT로 이민을 오는데 우선은 이런 직종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게
내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는 일하고 어떤 게 제일 가까울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아시고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면 조금 좋겠죠? 자,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좀 더 깊게. 그래서 시스템 디벨롭먼트 하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팀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 하는 거, 테스팅, QA 팀들이 있죠. QA 팀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데스크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소프트웨어가 고장난 것 같아 이게 왜 안 되지 뭐 이러면은 이제 전화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도 서버 다운 됐어요 어디다가 어떤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는지 항상 저희 회사도 항상 24시간 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서버가 다운이 돼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거의 다 보시면 이제 oper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operation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면은 UPS 관리도 해요. 이제 operation에서 왜냐하면은 파워가 만약에 전기가 그 동네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팀들이 항상 있죠. 상주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팀 같은 경우는 보통 서버 관리들을 하죠. 이제 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팀에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 가지고 유닉스를 하신다든가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굉장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BM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분들이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여기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팀에서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서포트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서포트를 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만약에 오라클이라든가 피포스 소프트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그게 여기에서도 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 포스팅을 보면 아예 소프트웨어를 그 일렬을 해놔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저 소프트웨어, 뭐, 이 이름들을 쫙쫙쫙 쓰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그런 정보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어쨌든 잡 포스팅에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 오라클을 쓰는데 이게 캐나다에서도 쓰이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잡 포스팅을 가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캐나다에서 많이 쓰느냐 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그거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 회사에서 뭘 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못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서비스 아키텍트가 있죠. 아키텍트.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인시던트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알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알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캐나다에 뭐가 있는지 이거는 자 포스팅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캐나다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어느 정도는 소통이 되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IT 부서에서 있는 분인데 캐나다를 와서 내가 IT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캐나다에서 무슨 자격증을 따야지만 취직이 쉬운지 뭐 이런 거가
아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한번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그건 개인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송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격증보다 제가 지금 현재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증, IT 자격증보다 영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캐나다에서 보통 한 3년의 경력이 있으면 IT 부서는 그래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회사의 IT 부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칼리지를 나와가지고 IT 부서에 취직을 하려니까 다들 이게 보면은 자 포스팅이 돼 있는 게 보면 3년 일 경력이 있으면 된대요. 제 친구가 저희 남편의 친구죠. 제 남편의 친구가 CGI에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3년 경력을 쌓아가지고 자기한테 와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3년 경력을 내가 어디 가서 쌓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니어 포지션들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많이 찾고 있는 직종. 그렇지만 이게 이쪽으로 트레이닝이 안 돼가지고 그쪽으로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종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newest technology는 이건 저도 몰라요. 어떤 게 newest technology인지 몰라요. 저는 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제일 핫한 거, 지금 현재 핫한 거, 데이터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쪽 직종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전공을 통계학을 하신 사람들 보통 그렇게 많이 찾고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찾을 때 그 전공을 보면 statistic이라든가 통계학이죠. statistic 아니면은 computer science, computer engineering 뭐 이런 친구들을 찾는데 3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쪽 경력이. 그게 참 쉽진 않죠. 그래서 요즘 데이터 매니지,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니버시티에서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3년 경력이 없기 때문에 또 취직을 못하는 뭐 이런 좀 황당한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핫한 게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그랬어요. 클라우드 솔루션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 서버 사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파워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게 해야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깔아야 되죠. 뭐 여러 가지 한 달 시스템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솔루션은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클라우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버를 살 일도 없고요. 그냥 내가 쓴 만큼 데이터를 얼만큼 쓴 것만큼을 돈을 내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거 AWS 쓰죠. 구글 클라우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런 아주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트레이닝을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저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비즈니스 쪽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지금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AI가 나오죠. 자, AI가 지금 많이 실용화가 되어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인간의 일을 뭐든지 다 바꾼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AI가 진짜 대단하죠. 별거 아니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항상 고양이 있는 것만 이제 항상 보면 나오죠. 이런 게 다 그 뒷면에 보면 AI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automation 있죠. automation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든 옛날에는 다 인간의 손으로 다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다 해주죠. 저희도 그 automation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했던 일을 로봇가 지금 그거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이게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막 후다닥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퍼블릭에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민을 준비하는데 이런 쪽은 있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거를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